네, 이 자리에 김선교 양평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들었는데 변함없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새해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수 김선교입니다. 개사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방송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평 군수님 참 오랜만에 보니까 예. 얼굴색도 좋으시고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는 편안한 이 모습이세요. 소통은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지역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 같이 함께 예, 지역을 발전하다 보니까 서로 괴리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어 보이시고. 예. 뭐 지난해를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그 지난해 양평군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 성과를 이뤄놨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주요 성과를 좀 이렇게 시장님이 군수께서 꼽으실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중부내륙고속도로 예, 부교주 양평 구간이 아신 예, 그 양평 IC까지 개통이 됐고요. 예, 예. 또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통합휴게소 설치도 확정이 돼서 이제 강상 IC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됐고요. 예. 또 이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국립교통종합병원이 이제 착공이 돼서요. 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그 복선 전철에 따라서 5인 미만 타는 곳이 역사가 폐쇄 위기에 있었는데요. 예. 다시 그 섣불력이 확정되는 그런 기회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군부대가 있거든요. 군부대하고 또 이 안보 테마 공원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서 군과 민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뭐 군하고도 가장 잘 소통하는 군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도로 확포장, 또 도시계획도로, 또 도시가스 공급, 뭐 상하수도도 확대시켰고요. 그래서 어떻든 한 지난해 41개 분야에 31억의 시상금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네요. 활발한 그 군정을 정책을 펴나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군청의 내부의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사기도 높겠습니다. 그 정도면. 우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같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뒤에서 협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곳하고 차별화가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로서 남다른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주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뭐 양평군의 인구가 뭐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에서 군 단위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늘어가고 이게 있고. 원래 군 쪽은 이렇게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좀 줄어가는 추세죠. 근데 양평군은 늘었네요. 양평은 제가 한 취임할 때, 당초 취임할 때보다 한 거의 2만 명 가깝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뭐 그럼 요인은 뭐 살기가 좋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도권 인근에 있으면서 환경이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 좀 이렇게 유입하는 데 큰 몫을 했고요. 또 이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이 좋아졌고 또 이 특히 그 이제 이 컴팩트 시티 역세권 주변으로 도시 지역을 묶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은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 그렇습니까? 둘째 아이 300, 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700만 원,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그래서 보육 정책도 좀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시켜서 어떻든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씀으로써 많이 증가율이 높은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평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요즘 와서 그냥 양평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지난해 특히 이제 이렇게 양평이 자꾸 이렇게 발전되고 사람이 모이는 거가 이제 물 좋고 공기 좋고도 있지만
우선 교통이 좀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군수께서 이 지하철 쪽에다가 상당히 많은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난해 그것 때문에 양평군도 들썩일 정도로 다 그랬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연장 사업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용문역까지는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용문역까지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요. 그 뒤로 지평이라든가 이 양동 그쪽으로는 인구가 그냥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6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고 또 관계기관을 한 몇십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여건상 또 중앙정부의 경제성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수건 사업이었고 또 당초에 이 전철을 할 적에는 서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시켜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지역의 현안 사항을 같이 함께 또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관철시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주까지 그런 게 이제 중앙선 철도와 별도라는 겁니까? 아니, 그 중앙선 그 선에다 연계되는 거죠. 용문선 바로 이어지는 거. 일단 이 양평은 전철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중앙선 어떻습니까? 다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용문까지 해서 전체가. 용문산 갈래도 서울서 그냥 전철만 타면 한 번에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어떤 그 관광 얘기라든지 주말 레저 인구를 유입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용문산이 그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요. 한 유료만 우리 그 지난해도 120만이 다녀갔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당초에 한 70만 했었는데요. 점점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렇고 또 양수역 같은 데는 그 양수역을 통해 가지고 세미원과 드물머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또 물레길도 있고 또 자전거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 대여해주고 한 150만이 다녀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 명소 중 99개소에 선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유명세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지하철 효과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 올해 참 각 지자체마다 이제 재정 때문에 여러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들 참 아우성들입니다. 말 그대로. 뭐 양평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뭐 5대 핵심 전략 사업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입니까? 저는 이 쭉 일을 해오다 보니까 모든 일이든지 선택과 집중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하드웨어보다 그러니까 시설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민 먼저 의식을 전환시켜 놔야겠다. 그래서 그 주민의 의식 교육에 우선 역점적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제 기술 부분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통한 또 여러 가지 돈 버는 친환경 농업에 역점을 두고 또 그다음에 문화관광 양평이 보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문화관광 레포츠 중심 도시 또 이제 세 번째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건강 학습 이것을 세트로 해가지고 다른 데 지역과 차별화를 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명품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 그 정신적 물질적 운동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행복 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5대 전략으로 핵심 사항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뭐 군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막 눈에 띄는 게 뭐 워낙에 그 양평은 뭐 친환경 맑은 물 이런 게 되는데 친환경 명품 도시라는 게 지금 네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명품 도시는 어떤 거를 이렇게 꿈꾸면 되겠습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면적이 제일 크고요. 또 서울보다 1.45배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개인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산돼서 지역을
개발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난개발이 또 우려되지 않을까, 이것이 환경을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컴팩트 시티, 이 역세권 주변으로 또 이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이 아파트보다는 타운하우스나 또 전원빌리지 이런 부분을 해야 이 또 SOC 사업의 예산이 저비용 고효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친환경 명품 도시 제가 슬로건입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이 집단들 이제 화이트 칼라들을 좀 뭐 양평에 유치해 보시겠다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이 양평 하면은 그 천혜 자연 경관을 그 자산으로 해서 문화관광 레포츠 분야에도 좀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그 전략사업, 5대 전략사업에도 우리 군수께서 선정을 하셨는데 이쪽은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네, 우선 양평은 365일 축제가 계속 열리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농촌 체험 관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우리가 그 마을이 이제 농촌 체험 마을이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2011년도에는 우리가 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이것이 계속 365일 축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산발적으로 11개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도 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봄, 가을로 축제를 두 가지만 통합을 했습니다. 먼저 그 양평이 용문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산이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자연을 마구 훼손시켜요. 수도권 시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축제를 통해서 산나물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 경기도가 또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경기인 레포츠 페스티벌.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시켜가지고 축제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용문산 산나물 축제는 4회를 거쳐서 했지만은 벌써 이제 경기도에 축제가 많잖아요. 10대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경기인 레포츠 페스티벌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양평에 요즘 대세가 오토 캠핑, 캠핑, 또 이 패러글라이딩, 또 수상스키, 레저 쪽으로. 또 MTB.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이제 양평을 알리는데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렇죠. 하나의 단적으로 산나물 축제만 해도 27만 5천 명이 다녀갔고요. 또 한 84억 정도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 여러 가지로 365일 축제지만은 그래도 축제가 다양하게 있으면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축소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시를 좀 기해서 효과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평구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앞서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좀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 발전이 좀 더디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양평군의 최고 산업이라면 농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양평의 농업이 다른 지역과 달리 양평에서 나는 농산품은 모두 명품이고 친환경이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도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선 전국 최초의 우리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된 우리 양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돈 버는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된 것이 상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우리 양평 팔당댐 상류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갈 길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농약과 제초제, 화학 비료를 절대 주지 말자. 그러면서 인증을 받아가면서 소득 증대를 시키자. 그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생산은 하되 지금 아직까지도 전 국민이 이 유기농 무농약에 대해서 인식이 한 소비율이 20%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을 해놔도 제대로 제 가격을 받고 팔로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양평이라는 곳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예. 또 경지 면적도 상당히 예, 지금 농업 인구가 도농 복합 도시에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18.5%입니다. 농업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미래의 농업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농촌 체험 관광이라는 게 또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또 이제 앞으로 노컬푸드 직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광지마다 들어가는 입장료 대신 우리 농산물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다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고소득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1억 이상이요. 그 18.5%의 농가 중에서도 이 311농가가 되고요. 또 조수익, 그러니까 그 뭐 지출되는 거 다 제외시키고 순수한 소득만 올리는 1억 이상 농가가 82농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엑셀에다 놓고 시스템에 해가지고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강소농. 예, 강소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서울서 내려오신 분들은 3년 내 농업으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은 또 공부를 하고 예, 또 교육을 받고 실질 경험을 쌓고 이러다 보면은 친환경 농업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농업이 되지 않을까,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최고의 자연경관 또 이 최고의 시민을 유치해서 최고의 농업 생산시설을 만들고 이런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복지나 교육 문제도 사실 최고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복지 건강 학습에서는 벤치마킹을 국내나 국외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일본이나 또 선진국을 복지건강학습 때문에 그래서 이 연계를 해가지고요. 복지건강학습을 연계해가지고 우리 이 국민들의 행복을 좀 책임을 져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뭐 많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국가에서도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공약도 많이 내놓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양평만의 지역의 특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제일 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제 군수가 관사로 쓰던 것을 우리 어르신들 노인 복지회관으로 돌려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서부터 시설서부터 좀 최첨단 또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이 편히 쉴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리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복지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그 우리 또 특수학교 같은 데도 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곳곳을 심려를 기울여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항상 신경을 쓰고요. 또 이 교육 부분도 또 질문을 주셨지만은 우리 양평이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 수가 연 한 7, 8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고대도 많이 가고 특히 양서고등학교 같은 곳은 전국 일반고 중에서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을 한 2020년까지요. 500억을 목표로 해서 우리 또 무리용 부담금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출연시키고 또 우리 또 기탁 받고 이래가지고 현재 200억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일정한 학력 수준이 되면은 최소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의 교육 부분이나 이 복지 건강 부분, 뭐 보건소는 뭐 전국에서 뭐 최고로 인기가 좋은 곳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또 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교 군수께서는 참 세심한 것까지 참 꼼꼼히 챙기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5대 전략 가운데 삶의 행복 운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제가 지난 2010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좀 양평의 역사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면서 또 사람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덕성과 법질서 지키자는 그런 정신적인 회복 운동으로 청결질서 예의, 뭐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또 쓰레기 불법 투기 안 하기, 뭐 교통법규와 공중도덕 지키기, 뭐 현수막 불법 현수막 안 달기, 또 어르신 공경하기,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이런 것은 이제 정신적인 운동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요, 보이지 않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차인데요. 그래서 큰 효과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 정신적 발전 운동에, 그것을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NGO 단체,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 운동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려면은 비전과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의 이 교육발전기금 500억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물질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실히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또 예산도 확충 방안을 예를 들어서 연도마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요. 나가는데 계속 잘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산 부분에 이제 뭐 우리 한 4천억이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특히 그 우리 경기도에서 보통교부세 받는 게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최고 양평이 많이 받아왔고, 그런 부분이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공직자가 다 애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의 행복운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서두에 앞서서 그 지역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좀 뭐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 지역 만들기 사업은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평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작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서부권, 동부권으로 그러니까는 양평을 읍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는 문화, 관광, 예술에 상당히 또 이 옥천, 서정 쪽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강화, 강산, 강산까지 포함해서 또 이 양서, 그리고 이 동부권, 강원도 경계에 있는 양동, 지평, 청운, 단월, 용문, 개군, 그곳으로는 이 소득증대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을 전략적으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좀 구체화시켜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공직자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이웃 자치단체가 가로등 형태를 그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합니다. 이제 우리 양평구도 똑같이 하고 인근에 있는 군도 뭐 아시지만, 그리고 교량에 뭐 이 디자인하는 것도 거의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저 전문가들이 상당히 양평에 많이 내려와 있어요. 유명인들이. 그런 분들을, 대학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와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역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아주 오로지 이 간담회, 토론, 교육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은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월 18일부터 1단계로, 그러니까 서부권 1단계로 4박 5일간 일본을 방문하고요. 벤치마킹하러. 2월 달에는 동부 쪽에 또 이 지역 만들기 분과장들이 있어요. 그 분야별로 그분들을 모시고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녀와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양평 환경에 맞게끔, 양평 지역에 맞게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역 만들기 운동입니다. 상당히 양평이 역동성을 느끼게 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교 군수께서 이제 꿈꾸시는 양평군의 미래 어떤 겁니까? 저는 우선 이 자연 환경을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거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이 얼마 전만 했어도 변방으로 도시의 변방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어디를 가나 양평하면 환경이 좋은 곳, 물이 맑은 곳. 그래서 우선 이 환경을 잘 보존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정책을 필 거고요. 또 이제 이 개발을 하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팩트 시티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제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 자급자족 도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한 17만, 2020년까지 17만 도시 잘, 또 우리 인구가 늘어나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한 GRDP가 다른 어느 것보다 이 행복과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지자체장은 3번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잘 잡아놓고 다음 후임이 들어오더라도 연계성을 갖고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할 그런 큰 그림을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시면 가장 큰 뭐 생태 도시로 가는데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드신 게 이제 각종 규제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 안타까움도 있고 어떻습니까?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좀 요거는 좀 하나 좀 요새 뭐 이 손톱 밑에 가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가시 같은 게 어떻게 제거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상당히 이 전국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 세미원에서 두물머리 가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그 정조대왕 때 행차했던 배다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요. 거기에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렇지만은 이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다니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3년 6개월이 지나다 보면은 임기가 끝나거든요. 솔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특히 또 갑작스럽게 이 또 뭐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국민들을 가끔씩 하다 이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시간적인 낭비가 그게 왜냐면은 현장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야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홍수위 그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놔가지고 국민들이 또 이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뭐 국민들이 요새 인터넷도 뭐 잘 발달해 있고 뭐 정보망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일은 저기서 저질러 놓고 뒤 처리는 다 여기서 하셔야 아니 그 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같이 소통하면서 어차피 지방 정부라는 것을 뒀으면은 이런 소통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정책 수립할 시에 국민들도 또 그 헛 시간의 소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히 양평 같은 곳은 좀 환경을 잘 보존시킨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같이 함께 협조하고 나갔으면 좋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남습니다. 그런데 뭐 잘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 뭐 몇 건 못합니다. 군수님의 좀 애절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임기 4년 중에 3년 6개월을 거기에 매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교 군수님 모처럼 새 맞아서 오셨는데 하실 말씀 참 많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해주시죠. 저는 늘 그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그 겸허하게 우리 국민들의 의견, 고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데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전과 이념, 목표, 전략적인 기본 구성을 갖고 우리 양평군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성교는 양평을 일으킬 자신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일도 정착이 이르는 것이 실패한 일이 있지만은 어떻든 뚝심과 배짱으로 확실히 지켜왔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또 칭찬을 받고 또 쓴소리도 듣고 일을 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 정말 고견을 잘 듣도록 노력하겠고요. 늘 우리 국민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교 양평군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선교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